안녕하세요. 박순보 목사의 살며 사랑하며 첫 유튜브 방송을 시작합니다.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기까지 참 많은 고민을 하고 다들 그러시겠지만은 제 나름대로 이 유튜브 방송의 목적 또 그 내용이 어떠해야 보시는 분들 우리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면서 어쩌면 제가 목사로서 23년 이제 삶을 살아오는데 제 나름대로 양심 있게 또 양심대로 살았다 하는 담백한 고백 그 하나를 제가 생각하면서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또 공감하면서 이 사회가 좀 한 발 또 한 걸음 공정사회로 나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니고 여러분들이 공감할 만한 내용이 제가 우연히 어제 네이버 검색을 하다 보니까 법률신문, 리걸타임즈 등등 네 군데 정도의 저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가 뭐 대단한 인물이 아닌데 신문 기사에 나올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근데 저도 놀랐습니다. 다름 아니라 판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 판결, 법, 소송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제목이 노인학대 신고센터장 보호조치 필요성 불인정이라는 한 제목의 기사가 있고, 학대 행위 신고 후 임명해지됐더라도 위수탁 관계 종료 예정이었으면 보호조치 불필요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두 기사를 중점적으로 소개하면서 제 얘기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저는 목회로 18년 교회에서 또 교회 기관 안에서 봉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복지기관에서 또 한 3년여를 봉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 이제 3년 정도는 안타깝게도 이 소송, 법적인 공방 가운데 제 인생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기분 좋은 일 아닌데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제 얘기를 하는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제 나름대로 동기 하나는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빛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선택했던 하나의 작은 선택이 또 양심 고백이 이 사회에 조금이라도 또 이 사회를 밝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작은 바람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니고 제가 복지기관의 기관장으로 있으면서 횡령, 그 다음 또 노인학대 이런 네거티브한 단어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좋은 단어는 아니죠. 그렇지만 이 두 가지에 관해서 제가 접하게 되었을 때 느낌은 당혹스러웠고 또 놀라웠고 또 정말 전혀 제가 목회지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보고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정말 전혀 다른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제가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제가 속했던 종교기관, 사회의 어떤 기업도 아니고 어떤 사회의 어떤 다른 기관도 아닌 가장 이런 횡령이라든지 노인학대 이런 단어들과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종교기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또 이러한 일들에 관해서 직접 제가 책임을 가진 당사자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제 책임과 제 역할, 제 어떤 그 업무에 있어서의 성실성에 관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의미를 찾자면 종교기관이, 사회기관도 아닌 종교기관이, 또 기업도 아닌 종교기관에서 사회복지를 더군다나 하면서 그 내용으로 더 깊이 들어가자면 한 단어가 있습니다. 국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종교기관이 운영하는 복지기관에서 일어나면 되지 않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아니, 이러한 일은 고사하고 사실은 더 나아가서 사회의 모분이 되고 또 사회에 빛이 되어야 되는 종교기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 이 일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고, 또 남다른 그런 심정으로 이제까지는 제가 품어보지 못했던 그러한 어떤 당혹스러운 국면으로 이 상황들이 전개되면서 한 3년 남짓한 세월들이 지금 딱 지났습니다. 지금 이제 10월 31일 2017년 10월 31일까지 제가 복지기관에서 근무를 했으니까 3년째 못하고 나왔는데요. 2015년 3월 1일에서 입사를 해서 2017년 10월 31일까지니까요. 그 과정에서 이제 2017년 11월 1일부터 지금 2020년 오늘 며칠이에요? 9월 7일까지 거의 3년 가까운 그런 시간들을 지금 당혹감과 또 난처함과 또 참 길고 험난한 그런 과정들을 살아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아까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살며 사랑하며 제가 사는 모습을 그대로 허심탄회하게 보여주는 그런 이 방송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제 나름대로는 제 개인 입장에서는 지극히 치열하게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방송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와 상대방이 되어서 다투는 우리 종교기관, 제가 몸담았던 제 고향 같고 제 집 같은, 마치 제 살과 제 피부 같은 그런 기관을 대상으로 지금 제가 일반적으로는 싸우고 있는 것이죠. 다투고 있는 것이죠. 법적으로 다투고, 그죠? 예. 뭐 인간적으로 다투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인간적인 갈등과 법적인 소송 아래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사랑한다는 말을 가감없이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제가 명분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이고 또 그러한 사람을 지향했고 지금도 어렵지만은 어떨 때는 포기하고 싶었고, 어쩌면은 참 종교기관에서 내 동료들이 나와 함께 한솥밥을 먹던 20여 년간 함께 했던, 정말 이 세상 회사나 그런 어떤 모임에서도 기본적인 의리가 있고 또 서로 간에 지켜줘야 될 그런 기본적인 도리나 도의적인 관계들이 있는 법인데, 하루아침에 저를 공익신고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일색으로 뭉쳐서 저 개인 한 사람을 마치 공격하는 그런 형상이 되었을 때 참으로 외롭고 참 절대적인 그런 홀로됨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뭐 제 주변에 전혀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돕는 그 손길들 참 몇 안 되지만 저에게 큰 힘이 돼가지고 그 몇 사람이 아니라 정말 수천 사람 같은 그런 힘을 저한테 실어줬고 또 그러한 의지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나오게 되었는데요. 여기 제가 신문 기사에 소개한 것처럼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개괄적인 전반적인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 차례차례 방송분을 통해서 좀 서로 이야기해 나가고
공감을 얻는다면 우리의 삶을 살며 진지하게 또 사랑하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고자 합니다. 자, 여기 한번 법률신문 2019년 7월 3일자에 난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인학대 신고센터장 보호조치 필요성 불인정. 자, 자신이라던 노인보호센터에서 일어난 학대 행위를 신고했다가 임명해지된 센터 시설장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 말은 사실 좀 정확하게 옳은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소송을 낸 건 아니고요. 원고가 되는 상대방, 즉 우리 S재단에서 저에게 원고가 돼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또 사실은 또 저에게 한 것도 아닙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피고가 된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소송을 낸 것이죠.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실은 제가 공익신고했다는 내용으로 진정을 했을 때 이거는 뭐 소송과는 상관없습니다. 그죠? 우리 국민들이면 또 직장인들이면 당연한 권리이자 아주 소송 가기 이전에 최소한의 우리의 권리를 행사한 것입니다. 제가 답답했으니까요. 왜냐하면 이런 공익신고나 내부고발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 내부고발 이게 뭐 좋은 말처럼 잘 안 들리죠.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공익신고라는 말을 사용하기를 좋아하는데 최소한 공익신고라는 명목으로 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고독하게 되고 왕따를 당하게 되고 또 혼자 된 그런 상황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선택은 이게 사람들로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 그 국가에다가 호소를 해야 되겠다. 근데 소송은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처음부터도. 왜요? 우리 기관에 특별히 불문율이 있는데 소송을 하면 안 된다. 뭐 더 깊이 들어가면 다른 얘기들도 많지만 잣대들이 어쨌든 기본적인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 자신도 당연히 제가 사랑하고 제가 기관을 잘 되고자 공익신고를 했는데 기관하고 기관이 좋아하지 않을 또 기관이 어려워할 그런 내용의 소송을 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진정을 하게 된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사실은 국가인권위원회에도 먼저 직장 내 차별 뭐 이런 것들로 제가 진정을 해봤는데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시간이 경과한 바람에 1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하면은 인권위원회는 진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보시면서 뭐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나 자신에게 인권 차별적인 문제나 직장 내 차별이 일어나거나 했을 때 이 1년이라는 제한 사항을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다가 시간이 다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그 법적인 조치나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지름길이 아닌가 이런 경험자로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삼천포로 빠졌었는데요. 자, 본론으로 다시 돌아오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2부는 사회복지법인 X재단 이사장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취소 소송 2018 구합 75870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원고가 누굽니까? 제가 아닙니다. 저는 피고, 그 중에서도 국민권익위원회의 격가지인 신고자 박순봉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참가자라고도 하더라고요. 노동위원회에서는. 사실 제가 다시 한번 근간을 말씀을 드리면 스토리를 지금 아무리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아마 전체 숲을 얘기하는 데는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공익신고를 해가지고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제일 처음에 접근했던 곳이 여러분들도 가장 잘 아시듯이 노동위원회입니다. 저는 제가 근로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는 제가 센터장이기 때문에 법상 형식상은 제가 운영자, 대표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인정을 받지 못해가지고 중앙노동위원회까지 가게 되었었는데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그 협상을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돈 몇 푼 받고 그냥 제가 했던 공익신고나 제 양심 고백이 취지가 너무 무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 스스로 용납할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제가 취했던 게 바로 국민권익위원회 제가 진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했는데 그 과정도 정말 앞으로 제가 차차차차 그 과정들의 그 정말 힘들었던 또 정말 애가 탔던 부분들을 잘 설명하고 또 나눌 시간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 국민권익위에서는 결과적으로 저를 손들어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온상 여러분 그 조치 아시죠? 온상 복구 조치 쉽게 그 자리로 나온 자리로 그대로 돌려보내라 라고 하는 그런 조치를 받아서 정말 저는 그때 뜰뜻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이 다 해결됐구나. 제 명예가 특별히 회복됐구나. 그래서 이제 주변 우리 동료들도 다 이해를 하고 또 공감을 하고 정말 잘한 일이라고 어쩌면 칭찬을 해주겠구나. 저는 좋은 생각을 단순하게 했습니다. 근데 또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기관에서 상부 기관에서 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제 이거야말로 진정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사법기관에다가 내가 원고가 아니라 우리 기관이 힘있는 기관이 종교기관이 소송을 낸 것입니다. 그것도 대형 로펌 의뢰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3분이나 선임해서 저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전에 다른 문제로도 또 제가 다른 일로도 또 어려운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소송할 비용도 당연히 없고 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피고였고 원고가 우리 기관이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다. 또 제가 한 일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그런 이유들로 일단 맡겨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거의 한 1년이 넘었죠. 그런 그 1심의 행정소송이 진행되면서 점차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미쯤에 저도 모르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우연히 그 행정소송 담당을 하는 국민권익위원회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쪽에서 굉장히 급한 목소리로 또 인제에서 왜 전화했냐는 듯이 오히려 그쪽에서 찾으면서 저한테 얘기한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처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소리였습니다. 아니 왜 이제 전화하셨냐고. 1년 넘게 다투었는데 왜 이제 전화하셨냐고. 그 말도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그때서야 이제 재판정에 나가게 되고 마지막 선고를 앞두고 마지막 변론 시간에 제가 겨우 나가가지고 상황 파악을 하게 됐는데 상대방에서는 그 우리 함께 했던 부하 직원을 증인으로 세워가지고 저를 한마디로 모함하고 없는 말을 지어내서 거짓 증인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제 일을 알지도 못하는 전혀 다른 업무를 했던 직원, 저는 1층에 사무실이 있었고 2층에서 업무를 하던 요양보호사 모 씨가 저를 향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끔 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고 선고길이 곧 닥쳐서 선고가 되었는데 반반이라던 그런 예상과는 달리 원고 승, 피고 패 이렇게 나오게 되어서 정말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그 법률 신문에 여러분이 보시듯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고 또 리글 타임즈라고 하는 곳에도 나오게 되었고 또 네이버 블로그나 뭐 이런 또 뭐 어떤 그 법률 로펌에서도 자기들의 게시판에 제 얘기를 올리면서 사회적인 나름의 법조계에서는 이슈가 되었던 듯합니다.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깜깜이고 제가 이런 것에 좀 얻었기 때문에 인제사 제가 관심 가지고 찾아봤을 때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방송을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첫 시간 이 내용의 어떤 진위보다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꼭 하나는 이 사회에 우리나라가 이게 5천만이 살아가면서 유명하고 능력 있고 또 뭐예요? 또 뭐
하여튼 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만 뉴스나 이런 유튜브에 회자될 것이 아니라 한 개인, 또 힘없지만 또 이 사회 정의와 자기 양심을 걸고 옳고 그름에 관해서 진지하게 살아가는 한 개인의 삶에 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다. 또 나 자신도 이제는 혼자만의 생각에서 나와서 제가 제일 처음에 결심했던 제 양심을 걸고 내가 목사로서 이건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직장에서 내몰리게 되고 또 이렇게 고독하게 되고 어렵게 될 것을 왜 예상을 못했겠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이러한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질 거다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사람이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고 직감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길을 걸어왔는데 제 방송의 요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한 약자가, 한 개인이 기관을 상대로, 이 사회를 상대로 어쩌면 바위에 계란으로 바위치기 바위에다가 계란으로 치는 그런 격의 일일 수 있지만 이것이 의미 있는 하나의 시작이고 또 저 개인으로 봐서는 어쩌면 제가 보지 못했던 더 많은 세상의 여지와 또 그러한 시각을 갖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제가 제 삶 속에서 공익신고자라는 또 참가인, 신고자라는 그런 별명을 또 미명을 가지면서 제가 생각했던 바와 또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또 여러분의 사실은 응원을 받아서 이 대법원에 지금 계류 중인 제가 말씀드렸나요? 이 1심에서는 제가 패소하고 원심, 고등법원 2심에서는 제가 승소했습니다. 제가 심평 변호사님이라고 판사 출신, 그 다음에 또 이제 법조계의 뒷거래라든지 또 사법개혁의 내용을 외치시다가 또 지금 변호사로 또 활동하고 계신 심평 변호사님을 제가 선임해서 정말 또 권익위원회 또 우리 담당자 분들이 정말 협력해서 잘 노력해 주신 바람에 하나님 은혜로 원심, 2심에서는 제가 승소했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했겠어요? 상대방이 대부분의 또 상고를 함으로써 지금 2020년 6월 8일 날 접수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3개월이 다 돼갑니다. 내일이 딱 3개월째입니다. 그죠? 예, 9월 8일 3개월째입니다. 4개월 안에 이것이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된다는 것이 뭐예요? 기각이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좀 장기간으로 간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은 응원해 주시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좀 기도 많이 해주시고 어쨌든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 기도 이것을 통해서 제가 작은 양심 고백의 시작을 공감하면서 또 아름다운 결실로 또 열매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짧은 방송 또 첫 방송이라 어색하고 무슨 내용을 말하는지 모를 정도로 두서없이 했지만은 잘 봐주시고 또 부족한 것들은 좀 잘 이해해 주셔서 좋은 방송으로 만들어가는데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또 지루한데 봐주신 여러분들, 좋게 봐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방송을 마칩니다. 다음에 또 좋은 방송 만들어서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